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기토 영상이 좀 늦어졌죠. 제가 주중에 올리려고 했는데 좀 영상이 늦어진 점 기다리신 분들 좀 죄송하네요. 자, 기토는 우리 물상으로 봤을 때 넓은 논밭이나 전답 이렇게 볼 수 있죠. 항상 무토랑 비교해서 보면은 무토는 큰 산과 기토는 낮은 곳에 있는 땅, 기토는 습토이고 무토는 양의 토, 건토, 그러면 기토는 음의 토양, 이렇게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학습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계절별 물상을 보고 있어요. 인묘진 봄철에 기토를 하는데 인월의 기토와 진월의 기토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4계절로 좀 나눠서 먼저 보고 점차 세부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인월의 기토는 묘월의 기토는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지금은 이렇게 좀 크게 묶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천간에 어디라도 이 간목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간편하게 여기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붙여둔 것입니다. 자, 인묘진 봄철의 기토. 봄철의 기토는 이 간목을 만나면은 이 간목이 곡식이 되죠. 농토에 이제 곡식을 많이 심어 놓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일단 기토가 봄에 기토가 간목이 있으면은 내가 부귀를 이룰 조건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을목. 자, 그 을목을 만나면은 이 간목과 다르게 이것은 화초가 되죠. 그래서 화초를 심어 놓은 상태가 되어서 이 습토에 이 습한 화초를 심어 놓으면 잘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 뭐 잘 자라지 못한다. 기토가 오히려 을목에 뿌리를 썩게 할 수가 있고 막 설사 이렇게 자라게 된다고 해도 이것은 젊어서는 화려하지만 늙어서는 외롭고 고독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토는 우리가 기토는 을목을 보면은 화초라서 더 짝이 잘 맞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 계절에 이 습한 토양의 습한 초목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곳에 병화나 이렇게 이 습을 좀 해결해 줄 글자가 있다면 또 달라지겠죠. 자, 이제 봄철의 기토 병화. 병화로 이제 말려서 이 기토의 습을 말리니 무토와 같은 땅으로 변화시켜서 이때는 좋다 이렇게 보죠. 병화가 나타나면 봄철에 초목을 양육해서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되어서 부귀한 운명이 됩니다. 다음 정화. 자, 정화는 초목을 불로 이제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꺼리지만 봄철에는 항상 이 금기가 두렵죠. 숙살직인 이 생명을 자르는 금이 두려운데 이 정화가 금이 봄철에 드러나 있는데 그때 정화가 있다는 것은 금을 녹여주는 약으로 사용해서 이때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무토. 무토가 드러나면 봄철에 허약한 기토가 봄에는 왜 허약하죠? 목의 기운이 왕할 때니까 목국토 하죠. 그래서 허약한 기토를 보호하게 되죠. 이 무토가. 그래서 이 무토는 기토의 의지처가 되어서 좋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봄에 필요한 수기운을 막을 때 수기운이 부족한데 이 무토가 수를 막아버리는 의미에서는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원곡에 따라 이 무토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기토가 기토를 보면 봄이라는 계절이 이제 습이 막 올라오는 계절에 습토에 습이 가해 보이죠. 그러면은 물상으로는 넓은 토양으로 농토가 되어서 뭐 활용을 잘 하게 되면은 높은 명예와 큰 부를 동시에 이루겠지만은 이것은 재물을 두고 분쟁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래서 마냥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금을 만나면 봄철에 서리로 작용해서 싫어합니다. 자, 신금. 봄철에 신금을 만나면 늘 병화를 합으로 무력하게 하고 서리가 천지를 덮으니 매우 나쁘다고 봅니다. 자, 임수. 임수를 만나면 이 들판이 물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시죠. 임수는 또 이 물의 맑음을 기토가 이렇게 탁하게 흐리게 하는 작용이 있죠. 그러면은 이 재성에 그 재성이 탁해져서 부인과 뭐 가정의 불길함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기임탁수 뭐 이런 말 하지요. 그리고 개수를 만나면 병화를 가리게 되죠. 그리고 비를 내리니까 싫어합니다. 봄에는 태양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임계수를 만나면 이 습한 토양에 물이 이제 흥건하게 젖어서 장마 같은 땅에는 우리 어떻죠? 이 씨앗이 발할 수가 없죠. 그런 모습이 되어서 질병이 또 있고, 뭐 힘든, 뭐 고생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봄철에 기토는 병화와 간목이 있고, 지지에 이제 수가 있다면, 일생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4옴이 여름철, 4월, 5월, 6월, 뜨거운 여름철 기토가 간목을 만났을 때 덥죠? 더운. 자, 4옴이 여름철 기토. 여름철 기토가 간목을 만나면 병화를 보아야지 바른 사주 구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때 병화가 없다면은 이 곡식이죠. 이 기토에게 간목은 곡식과 열매 뭐 이렇게 보는데 곡식에 알맹이가 없게 되니까 잘 연결지 못했다 이렇죠. 그러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고 또 지지에 이제 암장되어 있는 개수가 이제 부족하면은 농토에 물이 고갈될 우려가 있어서 불길합니다. 그러니 남자는 이제 간목이 자식이 되고 여자는 남편이 되니까 남편이 무능력하고 뭐 자식이 뭐 잘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다른 것과 또 배합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선 이 간목에 대한 해석만 그러합니다. 자, 여름철 기토가 을목을 만나면 농토에 꽃나무 심어놓은 것이 이제 아름답죠.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사치만 추구하고 정작 이제 결실이 없으니까 허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토는 간목을 만나면은 아주 곡식이 많고 풍성한데 그런데 또 간목이 바로 옆에 붙어서 합을 하는 것은 또 반갑지가 않고 그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자, 4옴이 여름 기토가 병화를 만나면 이미 여름에는 덥고 어떻죠? 건조하고 이런데 태양이 비추면은 더위가 더 심해져서 싫어하지만은 간목이 좀 전에 말했듯이 간목이 드러나 있다면은 그 간목을 잘 익히는 작용을 해서 결실을 보는 좋은 사주 구성이 됩니다. 지지에 수가 있거나 뭐 정관에 병화가 떨어져서 개수가 뭐 있어서 이렇게 조우가 잘 되어 있다면은 더 금상첨화로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죠.
자, 여름철 기토에게 정화. 뜨겁고 막 건조한 농토에 열을 더 보태어서 매우 나쁩니다. 보기에도 너무 뜨겁죠. 이때는 조우가 반드시 되나 수기가 있나 찾아봐야 되겠죠. 무토는 여름철에 기토에게 필요한 수기를 막아버리니 아예 수에 접근을 못하게 해서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여름 기토가 또 기토를 만나면 기토가 키워야 될 갑목을 얘가 합으로 묶어버려서 갑목을 썩게 만드니까 좋은 사주 구성을 이룰 수가 없고, 또 기기 이렇게 있으면 천간에 병화가 있다고 해도 이 병화의 빛을 흐리게 움츠러들게 하기 때문에 재산을 이루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뭐 너무 조율해서 이 여름철이니까 사주가 또 다른 곳에 화기가 있어서 너무 뜨거울 때는 이 기토를 객토하는 경우로 이럴 때는 좋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때 기토가 너무 약한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경금. 경금은 돌밭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자, 여름철 기토가 신금을 만나면 병화를 이때쯤 되면 이 말은 외울만 하죠. 오늘 신금은 병화를 합으로 무력하게 하고 신금 역시 자갈밭, 돌밭을 이루니까 싫어합니다. 기토에게 금은 그래서 좀 기토의 격을 낮게 하는 모습,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가 나타나면은 농토에 이렇게 홍수가 난 모습이 됩니다. 아무리 여름철이라고 해도. 그리고 임수가 이게 탁해져서 맑지 않은 무토가 되고, 기토가 더럽히니까 이때도 재성에 문제가 돼서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기토 개수. 개수는 여름철에 조후로 사용이 되죠. 시원한 보슬비 같은 물이 되고, 병화와는 이때는 또 따로 떨어져 있어야 좋죠. 그리고 그래서 여름철 기토도 봄철과 마찬가지로 갑목과 병화가 천간에 딱 드러나 있으면 좋고, 이때 여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가 되는 수가 있어야지 이 기토가 부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신유술 가을 신월 6월 술월. 자, 또 우리가 신월이라고 하면은 이 가을은 좀 서늘한 기운이 있는데, 신금은 어떻죠? 아직 이 열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신월과 6월은 차이가 있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한 계절로만 묶어서 이렇게 좀 볼게요. 자, 가을 기토가 갑목을 만나면 가을철 기토 갑목. 결실의 계절에 이제 수확할 수 있는 이 곡식이 있는 거죠. 수확할 곡식, 뭐 나무 이런 것이 다 돼서 좋게 봅니다. 이때 병화가 함께 있어야 하며, 병화가 없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갑목과 기토가 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갑기합으로 묶여버리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특수한 사주 구조를 제외하고는 화의 기운이 전혀 없다면은 이때는 노력은 많이 하지만은 그에 비해서 얻는 것이 적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 기토 갑목 있으면 먹을 곡식이 많은 것은 되지만 꼭 이때는 화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금이 숙살지기로 이 갑목을 좀 자르는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 기운이 있나 좀 봐야 됩니다. 자, 가을의 기토 을목. 결실이 없는 화초이죠. 을목은
결실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나쁘지만은 이때 병화가 그래도 함께 있다면은 작지만 작은 경우라도 재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기를 바라야죠. 자, 가을 기토 병화. 가을철에 수확을 위해서 좋은 그 조건이 되고, 이 과일, 열매, 과실을 풍성하게 열게 하는 작용을 해서 가을철 기토는 병화가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자, 정화. 가을철 수확기에 이제 불이 난 것 같이 해서 좀 불길합니다. 그렇지만은 천간에 경신금이 나타나서 가을에 서리로 작용이 돼서 서리를 녹이는 역할을 한다면 항상 그때는 정화가 약이 되어서 이때는 좋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천간에 경신금이 없을 때 정화는 반갑지가 않다. 자, 가을철 기토 무토. 무토는 넓은 대지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가불목이 없는 경우에는 빈 농토에 그 방황하는 모습이 되어서 좋지 않고 역마살 기운이 되어서 또 실속 없이 분주하기만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을 기토에게 무토는 또 역시 반갑지 않고 기기. 기토를 또 만나면 간목이 나타날 때 간목과 합하여서 이제 썩게 하는 작용을 해서 이때도 역시 좋지 않다. 자, 경금. 경금은 가을철에 서리가 되어서 이게 수확할 계절에 그 숙성된 작물을 이제 서리로 막 망치는 그런 것이 돼서 흉하게 봅니다. 가을에는 안 그래도 그 계절에서 금기가 왕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죠. 신금은 오면 이제 병화를 합해서 무력하게 또 하죠. 그리고 또 서리가 되어서 작물을 망치게 되니까 매우 나쁩니다. 그런데 지지에 오화가 있어서 이 오화가 병으로 작용하는 이 금을 이렇게 억제해 준다면은 이때는 가정이 화목하고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화가 있으면 얘가 묶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지에 오화가 있어서 이 금을 병을 눌러주는 약이 된다면 오화 그때는 좋게 작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임수. 임수는 그 가을철에 수확 시절에 쓰임이 없죠. 물이 필요한 계절도 아니고 다 된 작물이 또 물에 잠기게 되어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자, 개수. 개수는 역시 가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가을비 내리면은 그 열매를 다 망치게 되죠. 오히려 또 날씨도 춥게 하고 또 병화의 접근까지 못하게 하니까 좋지 않습니다. 가을철 기토는 그 병화가 강할수록 좋고 화기가 특히 병화가 강할수록 좋고 수확기니까 그 땅이 마르면은 결실이 그 더욱 알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는 오히려 수기가 이렇게 좀 습을 말려야지 그 열매가 더 잘 익죠. 그래서 오히려 수기가 좀 없는 것이 더 좋은 때이다.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자축 겨울 기토 해월 자월 축월 해월이라고 하면 아직 그렇게 춥진 않죠. 자월이 굉장히 춥고 축월은 춥기는 하지만 다음이 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천간 어디라도 기토가 간목을 만나면
해자축 겨울 기토가 간목을 만나면, 기토는 간목이 드러나면은 어른 대지 위에 나무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 되죠. 얼지 않도록 이때는 간목을 보호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또 나무 키울 계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렵고 힘이 들다. 하지만 병화와 함께 있는 경우라면은 조우가 되어서 금방 싹을 발효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병화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병화가 함께 있다면은 이때는 중년 이후에는 금방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중년 이후에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또 창고에게 씨앗이 가득 저장된 상태의 모습도 되죠. 겨울철에는. 그래서 부귀한 운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간목은 그래서 씨앗, 종자 이런 모습이 더 강하고 가을의 간목은 수확기에 이런 열매, 곡식 이런 물상이 더 강하죠. 자, 다음 을목이 나타나면은 겨울철에는 이 화초가 특히 힘이 없어서 잘 자랄 수가 없죠. 없는데 초목을 키워야 하니까 많이 힘이 드는 모습이 됩니다. 겨울철 병화가 있으면 보온이 돼서 항상 얼지 않게 되니까 좋고 화가 왕할수록 더욱 좋습니다. 물론 이때도 너무 화가 태가한 것은 당연히 좋지 않죠. 하지만 겨울에는 화가 왕할수록 반갑다. 자, 정화. 추운 겨울에 열기로 조우를 하니 간목과 이때 함께 나타나 있으면은 이 정화 열기가 더해져서 보온이 되어서 아주 편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토. 겨울철에 춥고 습하게 하는 임계수의 이제 접근을 막아주죠. 이 무토가 보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좋은 의지처가 되죠. 기토가 또 기토를 만나면 땅만 넓은 모양이 되는데 겨울에 우리 이렇게 곡식을 다 재배하고 텅 빈 겨울 농토 이런 거 연상되시죠? 그래서 겨울 텅 빈 농토를 헤매는 것이 돼서 노력은 하지만 헛수고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경금. 해자축 겨울 기토가 경금, 정관 어디라도 경금이 있다면 경금은 수의 뿌리가 돼서 이 금생수를 해주죠. 그러니까 더욱 춥게 해서 나쁜 작용을 해서 싫어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기토가 추운데 금생수까지 해서 더 춥죠. 신금을 만나면 같이 하시죠. 신금은 병화를 합으로 모력하게 하고 또 냉혹한 서리가 되어서 이제 서리를 내리는 모습이 되어서 매우 흉하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돼가네요. 임수. 천지가 이제 얼음으로 겨울철 천지가 얼음으로 덮인 모습이 되어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서 매우 나쁩니다. 자, 개수는 겨울철에 눈보라가 날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몹시 추워서 굉장히 불길하게 봅니다. 겨울철 기토는 간목과 기토가 모두 간목과 기토는 간목이 나타나서 얼지 않게 이제 보온을 해야 좋고 간목과 병화의 뿌리가 병화가 나타나서 간목과 병화의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귀한 운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겨울철이라 금방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년 이후부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또 정화가 지나치게 되면은 겨울에도 불이 나죠. 건조한 불이 난 것이 되어서 좋지 않지만 알맞게 이제 정화가 조우가 된다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또 겨울철 기토가 뭐 경신금, 인계수 이런 금수의 차가운 기운이 정관에 드러나고 왕하다면은 이때는 고난과 고통이 많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계절별 기토 물상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토일간, 특히 자신의 일간이면 더 궁금하죠? 기토일간 분들 많이 기다리시고 궁금하셨을 텐데 잘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름드리 여러분 모두 안녕.